자,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기술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얼굴도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또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또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이번에 117회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학원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모습 들으신 분들은 뭐 또 그 이번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리엔테이션으로 117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수업이 10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포함해서 10주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죠. 그래서 오늘 그 4시간 수업이 나갈 텐데 그 중에 한 2시간 정도 또 그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7회 자, 117회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혹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 새로 오신 분은 다 안 보셨고. 그래도 문제는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Q넷 들어가서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요번 시험이 2월 시험이었죠. 그동안 쭉 2월 시험이었는데, 이번에 설 연휴가 2월 초에 있으면서 약간 땡겨져서 1월에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일단 뭐 2월 시험의 유형은 그동안 보면은, 2월, 5월, 8월 시험 중에 그래도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유형으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뭐 최근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또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좀 평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13문제죠. 1교시 13문제. 그 중에 10문제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그 정도 한 페이지 반 넘어가면은 10문제를 다 쓰다 보면 시간이 모자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하시고 넘어가더라도 한 페이지 반이 넘지 않도록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 문제는 대부분 이제 정의 문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그 외에 간단한 그 내용들, 그 담아야 될 내용들을 적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래서 10점짜리 문제를 쭉 13개를 보면 먼저 SRT에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또 FMB와 SRT 해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활성 슬러지법의 설계인자 및 역량인자 다 같은 문제죠. 그죠? 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슬러지 체류 시간, 슬러지 리텐션 타임이 결국은 설계 인자, 운영 인자인데 마찬가지로 FMB도 설계 운영 인자고 그리고 그 외에 설계 인자를 포함해서 또 다시 한번 그 정리하라라는 문제라서 1, 2, 3교시가 같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1교시에 같은 문제를 3개를 쭉 나열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출제할 거면은 25점 문제 출제하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내용만 알고 있으면 3문제 거저먹는 거죠. 그죠? 거저먹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이한 문제고요.
우리가 하수 처리 수업할 때 첫 시간부터 해서 좀 상세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SRT에 대한 내용, SRT의 역수는 비증식 속도다 그런 것까지 했었죠, 그죠? 그 관련된 내용도 쭉 있고, 그 다음에 FMB 같이 설명하면 되고, 3번 문제는 FMB, 기타 용접부하, 그죠? HRT, MLSS, 그러니까 전부 다 묶어가지고 설계인자하고 역량인자 다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1, 2, 3번 한꺼번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다음 소화조 내와 소화가스에 포함된 황화수 제거 기술 해가지고 그 4번 문제 출제가 됐는데 소화조 쪽 핵심 문제라고 했죠, 그죠? 그 매번 단골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25점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 제거 기술 해가지고 탈황 기술로는 104회 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10점짜리 문제 출제가 됐는데, 요번에 이제 좀 애매하게 출제가 된 게 소화조 내와 소화가스에 포함된 황화수소 제거 기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소화조 내라고 하는 것은 가스가 아니라 액상, 그 소화조 안에 있는 액상에 그 황화수소를 그러니까 황 성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황화수소로 나오는 것, 그 양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소화가스로 나온 것은 그 기존에도 출제됐던 내용이죠. 습식 방식과 건식 방식이 있다. 그죠? 그 뭐 각각의 원리 그리고 특징, 장단점 해서 쭉 설명을 하면 되는데, 뭐 최근에는 뭐 건식 쪽으로도 뭐 습식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식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런데 소화조 내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요것도 그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철염을 저류조 앞단부터 집어넣는 거죠. 액상에다가. 자, 그러면 결국 철하고 황이 그 킬레이트를 만들어서 그 침전물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화수소가 나오는 것을, 가스로 나오는 양을 줄이는 그런 방법. 이 방법이 기존에는 습식으로 갈 때는 잘 사용을 안 했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습식에서는 고농도를 처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건식으로 한다. 건식이란 방법은 결국 흡착을 하는 건데, 고농도로 나오게 되면 흡착제의 파가주기가 짧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앞단에 이와 같이 철염을 넣어서 제거하는 방법. 이게 최근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방법인데, 그걸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하여튼 소화조 쪽은 광범위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최근 그 경향, 최근 기술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파악을 해둬야 될 그런 문제고, 특히 이 문제 소화조 내에 대해서 묻는 게 50점이고 소화가스에 포함된 황화수 제거 기술이 50점입니다. 그 얘기는 요것만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예전에 백사할 때 이거 준비해 놓은 거니까, 기출문 준비해 놓은 건데 약간 달라도 뭐 그냥 그대로 쓰자 해가지고 썼다가는 점수 안 나옵니다. 반드시 요거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죠? 다음 생태 독성 관리 제도 5번 문제로 출제되는데, 생태 독성 그래서 이번 TU는 뭐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죠. 기존에도 뭐 10점짜리 문제로 계속해서 출제되던 문제,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평이한 문제고요. 자, 다음 유해 남조류에서 조류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경향이, 예전에는 조류에서 문제 출제가 되면은 정수장에서의 대책 또는 조류와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조류 예보제, 그죠? 요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는데, 최근 문제 경향이 수질관리 기술사하고 점점 벽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제원이 같다 보니까. 자, 그래서 수질관리 기술사 쪽, 그쪽에서는 조류에 대한 내용, 조류 그리고 비저모염원, 부영양화 이쪽이 그쪽은 핵심 문제입니다. 그쪽이 그 출제 빈도 매우 높은 문제인데,
그쪽 문제들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쪽 문제 안에서 좀 광범위하게 조류에 대한 직접 그 남조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넘어온 그런 문제고요. 자, 그래서 조류에 대한 부분도 이번 수업 때는 조금 앞으로 좀 비중이 늘어날 것 같아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늘려서 수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 자, 요거 기존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야, 이거 또 출제가 될까 싶었는데, 출제가 됐어요. 자, 112회 때 한번 출제가 됐죠. 이때 출제가 돼서, 야, 이건 당분간 안 나올 텐데 했는데, 출제가 바로 됐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문제입니다. 자, 반복해서 출제를 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출제위원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앞으로도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점 문제로 출제가 되겠느냐? 자, 10점짜리 문제로 쭉 출제가 되다가 이제 25점짜리가 넘어가죠. 그래서 넘어가게 될 때는 그쪽에 사업이 있거나 예산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관련된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2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거나 또는 뭐 개발 사업이든 또는 이제 환경 쪽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에너지, 예전에 에너지, 물 이렇게만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식량과도 연계해서 같이 본다는 거죠. 그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을 생산하려고 하면 거기에 물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과 에너지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물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그 세 개를 같이 연계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인데 25점 문제 출제가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번에 출제됐으니까 당분간 출제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차피 13문제에서 3문제는 버리는 문제예요, 그죠? 자, 출제위원도 야, 이건 못 쓰겠지 해가지고 버리게끔 3문제를 만들지 13문제 중에 골라 잡아서 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아서 10문제 쓰세요. 이렇게 출제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그런 문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8번 문제, 관망 진단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상수도 관망 진단에 EPA 넷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관망 진단 관련돼서 기존에도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상수도 배수 간의 매설 위치 및 깊이. 자, 전형적인 시설 기준 문제죠. 그죠? 시설 기준 문제.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처음 출제됐습니다. 자, 처음 출제됐고, 별 내용 없어요, 그죠? 그 시설기 찾아봐도 별 내용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또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다음 상수관로의 배수, 드레인이죠, 그죠? 이토 설비에 대한 내용. 이것도 예전에 예전이 한 114회 때 한번 출제됐네요. 그죠? 114회 때 한번 출제됐고, 부속 설비에 대한 내용. 그죠? 그 중에 하나로 출제된 겁니다. 자, 다음 11번. 배수지의 유효 수심과 수위에 대한 내용. 자, 배수지에 대한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기존에도 한 6번 정도 출제가 됐고. 자, 뭐 안 받아 적으셔도 돼요. 이거 총평 해가지고 우리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요거 말고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12번 먹는 물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과망간산 나트륨. 자,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번에 시험 보신 분, 그죠? 푸셨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네.
나오죠. 그 수처리제로 들어갔는데 그 수처리제로 들어간 거는 뭐 그 수처리제 고시를 해야 쓸 수 있으니까 그 들어가는 거고 어디다 쓰는 거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강변여고 할 때 철 망간 제거에 대한 그때 같이 하죠, 그죠? 그때 할 때 보면 망간 제거하는 방법 산화제를 쓰죠. 그때 염소, 오존, 과망간산, 칼륨, 그죠? 자, 과망간산 칼륨이 아니라 과망간산 나트륨, 이것도 뭐 같은 산화제인데 이게 추가가 이 수처리제로 고시가 돼서 좀 추가됐다라는 내용으로 좀 시사성 있는 문제 출제됐는데 아마 눈치 있는 사람들은 과망간산 나트륨 수처리제 그러면 바로 망간 그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그 수처리제구나 딱 알고 쓰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조금 거기까지 시간에 쫓기다 보면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참고로 칼륨, 과망산 칼륨은 고시가 안 돼 있는 물질이죠, 그죠? 그죠? 자, 뭐 염소로 우리가 망간 제거하는 것보다 과망간산 나트륨을 제거하는 게 훨씬 제거율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급속 여과지의 L, D, 즉 여과층 두께와 여자의 유효경 B. 이거 수업 시간에 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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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제 이걸 쓴다라는 거죠? 자, 유효경. 급성여과에서 유효경 정해져 있죠, 그죠? 그죠? L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유효경을 벗어나는 여제를 쓴다라든가 할 때, 우리가, 급성여과지의 여과층 두께를 결정하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쓴다라고 수업시간에 했었는데, 딱 출제됐죠. 자, 그래서 10점 문제 1교시 쭉 우리가 1번부터 보면 여기서 뭐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 이거는 기출문제 푼 사람들은 풀었을 거예요, 그죠? 한번 봤으니까. 나머지 문제들 중에 뭐 상수가 매설 미침이 깊이 요게 조금 난해한 문제였고 나머지는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동안 우리가 1교시 문제들 보면 처음 출제된 문제들이 한 3개 정도 나왔어요. 그죠? 3개 나오면 다행이다 하고 풀었는데 4개 나오면 하나는 어떻게든 소설 써야 된다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처음 출제된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 2, 3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고 그죠? 저기서 1교시가 상당히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안 보일 정도의 시험 때는 그죠? 그죠? 어렵게 보일 텐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2월 시험에 우리 그 경향을 봤을 때는 참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교시 내용 보면 자, 화학적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총인 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답클 엊그제 답안 쓰셨던데, 그죠? 그 내용이죠, 그죠? 답클에서 다루기도 했던 내용인데, 총인 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 아주 일반적인 내용으로 출제가 됐죠. 자, 다음 2번 문제 보면, 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내수 침수 원인과 침수 저감 대책. 뭐 침수 이거 핵심 문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하고 반드시 출제될 거다. 물론 요번에 가뭄입니다. 계속 가뭄이었기 때문에 12월 작년 8월 이후부터 계속 가뭄이었기 때문에 침수가 출제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지만 출제 빈도상으로 보면은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관련 기출문제만 봐도 자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뽑아놨는데 뭐 상당히 많죠, 그죠?
자, 교과서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안 받아 적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자, 이런 핵심 문제들은 그냥 쓰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점수 안 나옵니다. 누구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기술사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빤히 나올 문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준비를 합니다. 누구나 준비해서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정도 답안을 작성해서는 우리가 상위 5%에 들어야 합격이죠.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핵심 문제 답안 작성하는 요령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할 텐데 먼저 뭐 구성이 제대로 그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차별화된 답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키워드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차별화된 답안. 자, 차별화된 답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 뭐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도 최근에 출제 경향이에요. 이것도 보면 착수정, 응집지, 침전지, 국속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지, 송수 펌프장, 약품집 설비, 배출수 처리 시설, 즉 조정시설까지 해서 전체 정수장 단위 공정들입니다. 그죠? 전체 공정에 대해서 평면 배치를 하고, 그죠? 그리고 그 각각의 단위 공정에 대해서 고려사항, 즉 설명을 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맙죠, 그죠? 그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니까. 자, 최근에 보면 116회도 출제가 됐고, 뭐 그 전에도 뭐 출제했는데 하수 처리장에 대한 문제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전체 공정에 대한 것을 계략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림 그리고 설명하여라라는 문제 최근 문제 경향입니다. 자, 그래서 또 반복해 출제된 문제다. 아주 이것도 쉬운 문제죠. 자, 다음 네 번째 4번 문제. 활성탄 흡착지 공정의 최적 설계를 위한 RSSCT, Rapid Small Scale Column Test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 기존에 10점짜리 문제 출제됐어요. 그죠? 112회 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제가 10점짜리 문제로 뭐 출제가 되고 25점 문제는 출제가 안 될 문제인데 라고 좀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25점 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요거 좀 보완을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사실. 활성탄 흡착지를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활성탄 흡착지에 설계인자들이 있죠. EBCT, 그죠? SV, LV, H,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있죠. 활성탄 입경,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RSSCT라고 하는 것은 요거 좀 얘만 출제를 했으면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앞에 한글로 또 풀어줬죠, 그죠? 활성탄 흡착지 공정의 최적 설계를 위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즉 작은 규모의 컬럼 테스트를 통해서 풀 스케일의 설계 값을 뽑기 위한 실험이다라는 거죠. 즉, 그 스케일업을 위한 설계 인재를 뽑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활성탄 입경 그리고 L, 그다음 EBCT, SV 이런 것들을 비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 되는 실험 실 플랜트를 짓기 위해서 스케일 다운해서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면 그 비례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규모를 해서 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 하천수를 압송해서 취수하는 정수장을 설계하고자 한다. 도수관로 설계에 포함된 시설과 설비, 그죠? 부속 설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요거 수업 시간에도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하천수를 압송해서 취수하는 정수장 설계한다라는 거는
좀 더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부속 설비, 도승수 관로의 부속 설비에 대한 내용.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고. 자, 6번.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할 때 용도별 제한 조건. 자, 재이용, 물 재이용, 핵심 문제. 그죠? 이것도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제한 조건까지도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죠. 그죠? 자, 우리 용도별, 그죠? 8개 용도에 대한 제한 조건. 친수냐 아니냐로 구분이 된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뤘던 내용. 아주 예상했던 문제에서 평이하게 또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2교시 내용 보면 핵심 문제 2문제 그리고 뭐 최근 경향인 문제 1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죠? 평이한 그런 문제 골라 잡아서 쓸 수 있는 좀 쉽게 출제됐죠. 자, 그래서 아마도 2교시까지 시험 본 분들은 점심시간에 밥이 안 넘어갈 겁니다. 그죠? 요번에 좀 손맛이 오는데 싶어서 밥 먹을 시간에 이제 막 자료 보는 거죠. 그죠? 자, 3교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저류시설 설치 시 검토사항. 자, 하수 저류시설도 이게 핵심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우수 관련돼가지고, 그죠? 기존에도 자주 출제됐던 문제고. 자, 다음 하수 처리장 반류수 처리 공정 선정 시 고려사항. 자, 요거 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숙제에 이번에 나올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반류수 처리 공정에 대해서 아나목스로 끌고 가야 된다. 그죠? 아나목스 내용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이번에 반드시 출제될 거다 예상을 했는데 딱 출제가 됐죠. 그죠? 다음 상수도용 펌프의 용량과 대수 결정 시 고려사항. 시설 기준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그냥 버리는 문제다 하고 그냥 일단 넘어가고 시설 기준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도 적어놨으니까 굳이 페이지 안 찾아보더라도 여러분들 시설 기준 가가지고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그죠? 자, 다음 정수장 플로 평성지 유입구 설계 방법. 이것도 사실 제가 언뜻 설명했었는데, 그죠? 계열별로 해서, 그죠? 균등 분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기존에 한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출제가 됐고요. 자, 다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죠? 이거 목차 위주로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그죠? 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 목차 위주로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수량 쪽으로 외우고, 수질 쪽으로 외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하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출제가 된 문제. 자, 다음 6번 문제. 만성적인 악취 문제를 겪고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악취 해결 방안. 만성적인 악취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는 그냥 설명해 주는 말이고, 즉 하수처리장 악취에 대한 내용. 어제 답안 올렸던데, 그죠? 답 그래, 그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교시 봐도 펌프에 대한 내용 좀 제끼더라도 나머지 보면 다 또 예상한 문제 다 출제됐어요. 그죠? 핵심 문제 나올 거 다 나오고. 자, 그래서 3교시도 상당히 평이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죠? 3교시까지 답안을 잘 작성했으면. 4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기존에 시험 보신 분들, 딱 4교시 되면은, 문제지가 2장으로 말려 있느냐, 한 장이냐, 이제 그거부터 보죠. 그죠? 그래서, 문제지가 2장이다라고 하면, 이거 계산 문제구나. 이렇게 예상하는데, 한 페이지죠. 그죠? 그러면 이 계산 문제가 없구나. 바로 거기서부터 알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들여다봐도 이제 보면, 자, 먼저 1번 문제. 기존 하수관로 계량 공법별 시공시 및 준공시 고려사항. 예전에 한번 출제된 문제인데, 출제 빈도상 다음에 출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2번 문제. 중력식 슬러지 농축조의 농축 원리와 소요 단면적 산정 방법. 자, 요거 뭐죠? 그죠? 고용 플러스. 요번에 또 다크레도 답안 작성했죠? 다 거기서 나와요. 하여튼 다크레에서 다 나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문제예요. 고용 플러스에 대한 문제. 자, 요것도 분명히 나온다고 한 문제고요. 이것도 뭐 나올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뻔한 문제고. 자, 다음 3번 문제. 고도 정수 처리를 위한 오존 처리 설비의 구성과 오존 주입량 제어 방식이 추가로 기존에 우리 오존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 오존 처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배오존에 대한 내용 이거 묶어가지고 25점 문제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오존 주입량 제어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닌데 조금만 개념적으로만 이게 오존 처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존을 적정량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적정량을 어떻게 주입할 것이냐에 대한 거죠. 당연히 우리가 산화시킬 또는 제거해야 될 물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농도 그리고 접촉 시간, CT 개념이죠. 그죠? 그 정해가지고 주입량 넣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배오존, 잔류오존 농도 측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각각의 방법별로 해서 주입 량 결정한다라고 해서 쓰면 되는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 전에 출제됐던 내용, 그죠? 일반적 오존 처리에 대한 내용, 배오존에 대한 내용 담아가지고 25점 문제 한 3페이지 작성하면 되는 문제인데, 요게 처음 출제된 문제죠. 염소 주입, 요거 오존 주입량에 대한 거. 자, 다음 4번 문제. 이것도 아주 단골 문제죠, 그죠?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에 대해 설명하고, 자, 설명하고요, 그죠? 클로라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염소 주입률, 그죠? 염소를 주입하는 데에 따라서 반응할 물질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잔류염소 농도가 그대로 직선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응할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커브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최종 파과점까지 주입하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유리잔류염소로 그대로 증가한다라는 내용. 꼭 그림 그리고 설명하면 되는 문제. 아주 이것도 단골 문제로 기존에 계속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5번 대장균에 대한 문제가 대장균 1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25점 문제 출제되기도 했는데 출제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죠? 70회 때 출제됐던 문제라서 그렇게 출제가 되겠는가? 하지만 수업 시간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25점 문제로 쓰려면 우리가 기준, 그죠? 기준까지 넣어가지고 측정 방법 펴였으면 그것도 얼마나 쓸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6번. 도시하수의 BOD, COD, TOC의 상관관계가 하수 처리 진행 과정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기존에 관련된 문제로는 90회, 101회, 104회 세 번 출제됐습니다. 자, 기존의 유기물 지표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 하수 처리 공정, 생물학적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고도 처리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죠. 즉, BOD, COD, TOC 상관관계. 당연히 COD가 가장 절대값으로 보면은 높게 나오고, 그 다음 BOD, 그 다음 TOC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절대값은 이렇게 나오지만 TOC는 카본을 직접 우리가 측정하는 거고, BOD와 COD는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는 거다. 어쨌든 두 방법이
그걸 가지고 지표로 유기물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TOC는 절대값이 낮게 카본을 측정하는 거니까 절대값이 낮게 나오지만 남분해성 물질까지 다 측정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BOD는 가장 이분해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고, 그 다음 COD, TOC가 가장 남분해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수 처리 진행 과정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이렇게 나눠서, 그죠? 혐기조에서 우리가 인제거 미생물, 그죠? XPaO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인제거 미생물이 인을 방출을 하죠. 그죠? 인을 방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기물을 섭취를 합니다. 섭취를 해서 몸의 pHb 형태를 저장한다. 자, 그 과정에서 유기물은 아주 분해가 잘 되는 생분해성인 그런 유기물만을 섭취를 한다. 예를 들어서 VFA 같은, 그죠? 볼로타일 패티 애시드 같은 그런 물질을 섭취를 한다. 바로 BOD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무산소조. 무산소조에서도 탈지를 할 때, 그죠? 탄소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탄소원을 하수의 BOD, 유기물로부터 가져온다. 하수의 유기물, 이것도 같은 BOD로 측정이 되고 COD로도 같이 측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CMB 계산할 때 우리 COD, BOD 같이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볼 수 있고, TOC라고 하는 것은 호기조, 호기조에서 중성용량 미생물에 의해서 자기 몸까지 분해한 애들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는 유기물까지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 하수 생물학적 처리와 고도 처리와 그 다음에 유기물 지표에 대한 내용, 지식을 연계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단순히 교과서 암기하듯이 암기해가지고는 절대 못 쓰는 문제죠.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4교시 문제 보면 1번 문제는 뭐 제끼더라도 요거, 그죠?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문제였고, 2번 문제 3번 문제 조금 애매했지만 4번 문제, 5번 문제 다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6번, 3번 중에 오존 짐량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답안 작성하면 4문제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최근 출제 경향이 조금 출제 경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출제 경향은 같아요. 하지만 문제의 유형이 바뀌는 거죠. 문제 유형 조금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 거는 그건 뭐 항상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근 기출문제 다 뽑아가지고 보는 거죠. 자, 충분히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난이도로 봤을 때는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교시가 쉬웠기 때문에 1교시만 어떻게든 넘기면 2, 3, 4교시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썰로 푸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좀 난이도는 낮았다. 자,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또 고득점 받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빠짐없이 답안만 작성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시험 보신 분들 본인들이 작성한 그 답안 잘 생각해서 복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자료실에 그 설명 또 같이 총평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들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한번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점수가 나올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처음 수업 듣는 분들, 물론 기존에 시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 시작해서 이렇게 시험 보는 분들, 맨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외우고 암기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답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거를 파악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내용들 어차피 다시 수업 시간에 그 기존에 출제된 내용들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다시 볼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수업 방법, 앞으로 10주간 어떻게 수업을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교재로 어떻게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이 강의 노트입니다. 강의 노트.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수업을 합니다. 그 순서 그대로. 그래서 쭉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수자원 및 수질 관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자원 및 수질 관리 1페이지부터 해서 전체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 10주간 나갈 내용입니다. 안에 보면 뭐 쭉 개요부터 해가지고 막 설명들이 쭉 돼 있는데, 자, 요거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설명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 중요한 부분들 키워드 설명하고, 그리고 제한사항, 마지막에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그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제가 비워놨어요. 그죠? 자, 그 제한사항은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한사항들을 거기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답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비워놓은 거고요. 수업을 요 순서대로 나가니까 당연히 예습도 요 순서대로 해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주간 나갈 내용이니까 대충 우리 그 강의 계획도 제가 올려놨는데 그 순서대로 해서 쭉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요 문제는 이것만 봐도 된다라고 해서 이걸 뽑아 놓은 게 아니라, 사실 이건 봐도 되긴 되던데, 그죠?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자, 원래 교과서가 있죠? 이게 두꺼워서 베개로, 목침으로 쓰기에도 너무 좀 두꺼운데, 이제는. 예전에 이거보다 좀 개정판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두꺼워지는데, 이거보다 조금 작았을 때, 그때는 목침으로 딱 좋았는데, 지금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또 이제 그 두 권으로 나눠서 부드럽게 만들어놨죠. 자, 요 책에 있는 내용도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혼자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 또는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빼놓고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만 이걸로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거를 주로 보셔야 되고요. 수업 내용이니까. 이건 봐도 그 수업 따라오기가 버거울 텐데, 요거 이외의 내용은 교과서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뭐 출판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실전 기출 문제라고 해서 예전에 박희애 교수가 강의할 때 그때 내용, 그러니까 좀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설기수하고 합격자 모분 답안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옛날 거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답안을 처음 이제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직접 이 답안지, 그죠? 이게 이제 답안지인데, 답안지에다 어떤 형태로 작성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 참고하기에는 뭐 그 정도 용도로, 내용보다는
그죠? 답안지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참고하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그 정도 참고용으로 굳이 안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 핵심 문제 실전 연습 자료집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한 번 다룰 겁니다. 한 번 다루는데 수업 시간 한 번 다룬다고 해가지고 그때까지 그냥 쭉 안 보다가 그때 보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평상시에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앞서 기출문제 우리 117회 문제 설명할 때도 제가 핵심 문제입니다 얘기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 핵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뻔히 다음 시험에서 출제가 될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은 단순히 교과서 시설 기준 보는 정도만 가지고는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미나, 포럼 자료, 논문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림이라든가 좋은 내용들을 따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발표 자료를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LID부터 비저모형문부터 해가지고 LID부터 해가지고 내용들을 쭉 제2용도 있었고, 그죠? 물제2용, 그 다음에 뭐 슬러지 형성 소화에 대한 내용도 있고 침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요거는 발표 자료라든가 논문 등을 모아서 제본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출간이 어렵죠.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본만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정도에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봐두시길 바라고요. 앞에 보면 핵심 문제 뭐 제가 좀 30개 뽑아놓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 뭐 이렇게 해서 쭉 해놨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업데이트하기 귀찮아서 제가 안 해놓은 거니까 자료실도 다 있고 강의 노트에도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지금 보는 내용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느냐? 또 있죠, 그죠?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 자, 시설 기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환경부나 그냥 인터넷 들어가지고 상수 시설 기준, 하수 시설 기준에서 각각 다운받아가지고 PDF 파일로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니까 그거 받아서 자주 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설 기준 같이 한번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117회 문제도 제가 이건 시설 기준 문제입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죠. 시설 기준에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대로. 그 이유가 앞서도 우리 광고 매설 깊이 뭐 이런 거 출제할 때 또는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시설 기준 문제인데 자, 고려사항이라는 게 뭐 시설 기준에 나온 것만 고려사항이겠습니까, 그죠? 그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채점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채점 기준은 시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설 기준은 반드시 빠짐없이 봐야 되고요. 책으로 사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책으로 보는 것보다 저는 그냥 PDF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에서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그죠?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쭉 검색하면 바로 쫙 검색이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책도 아니고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이렇게 오늘은 한 100페이지 봐야지 하고 보는 그런 책이 아니죠, 이게. 그렇게 본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시설 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는 형태로 반드시 보시기 바라고, 총설 앞쪽에 총설 부분이 있어요, 그죠? 총설 부분은 성경책같이 봐도 돼요, 그거. 빠짐없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상수 사업, 하수 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수도 쪽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수도 쪽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자격증은 상하수도 기술사예요, 그죠? 내가 안 한 부분도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어떻게 시험을 볼 거냐? 바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보는 거죠. 상하수 기술사를 그래도 이렇게 공부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나마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설 기준이 중요해요. 그 얘기는 상하수도 몰라도 딸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 알고 한쪽 공부하는 하나, 양쪽 모르고 다 양쪽 다 공부해서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공 따고 또 시간이 남으셔가지고 아니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상하수도 또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금방 땁니다. 상하수도 몰라도 금방 따요. 그 이유가 공부하는 요령은 이미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쓰는 요령하고 그다음 그 상하수 양쪽에 시험 문제 어떻게 준비할지만 잘 연구를 하면 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쪽 분야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출발점은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또 상하수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몇 가지 또 설명드리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